그리고 어제 새벽에 저는 좀 후토크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이 팀의 수준이 나겔스만의 바이에른 뮌헨을 제외하고 어떤 팀이 리그를 제외합니다. PL 제외. PL에서는 또 요즘에 또 리버풀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물론 스쿼드의 뎁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전들은 좋으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언제나 우승 후보니까 여기 리그를 제외하면 유럽으로 봤을 때 바이언을 제외하고 첼시랑 비등하게 맞설 수 있는 팀이 과연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저랑 종민이 형이 우리 포커스 커피 네. 때 첼시를 리그 우승 후보로 꼽았어요.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보면서 너무 밸런스가 탄탄하니까 무너질 거라는 어떤 예상이 안 들어요. 뭔가 갑자기 진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투엘이 뭔가 너무 말썽을 부렸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 사람도 나이를 먹고 팀을 거치면서 나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하고 관계가 오히려 좋아요. 관계 맺음 잘하고 보드진하고도 지금 크게 말썽 없이 잘 이어가고 있고 본인도 첼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는 항상 그거죠. 갑작스런 부상 이슈가 지난 시즌 리버풀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이건 답이 없거든. 이거는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운한 상황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심에 어제 경기에서 정말 소신 발언도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호토크 때 얘기했죠. 손흥민 선수가 완전 묶였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봉쇄를 해버렸어요. 네, 테오 실바 진짜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지막에 첼시로 이적하기 전에는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코로나 이슈로 멈춘 다음에 다시 토너먼트 챔피언스로 돌아왔을 때 그래 티아고 실바가 이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건 진짜 티아고 실바를 뚫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고돌이밖에 없어. 그렇죠. 네.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뚫어내냐. 하필 두 경기 다 티아고 실바 쪽에 실수가 났으니까. 그 누구야? 걔 칼럼 로빈슨. 네. 이거 있죠, 이거. 그래. 킹 받는 표정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걔가 아주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 근데 티아고 실바 만나면 티아고 실바가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상하죠? 그래. 고돌이만 아니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티아고 실바는 참 그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빠르죠. 네. 민첩한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 좋아요. 빠른 선수가 빠른 선수이면서도 판단이 좋으니까 필요로 하는 수비 위치에 본인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위치를 선점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조율을 하고 리드를 하고 간격을 좁혀내는데 크게 일조를 하는 스타일이죠. 여기 이제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서 공중볼을 잘 따냅니다. 점프력이 좋아서 그 코너킥 상황에 이날 골도 하나 있었고 유슈팅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 뜰 때 보면은 기본적인 그 타점이 되게 높다 이런 느낌을 주었던 게 티아고 실바였고 태클 기본적인 수비 스킬이 아주 좋죠. 그쵸. 여기 이제 빌드업에 영향을 주는 도움을 주는 패스 능력까지 모두 우리가 아는 티아고 실바의 10년 전 기량이 그대로입니다. 그래. 이 선수는 보면 쉬운 수비랑 어려운 수비를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쉬운 수비라 하면 쉬운 상황을 수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난 반다이크를 보면서 참 수비 쉽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티아고 실바도 툭툭 본인이 워낙에 수비 지능과 위치 선정이 좋으니까. 근데 가끔은 야 저거는 못 막지 싶은데 헛슬해서 막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다 하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질라탄이랑 티아고 실바 같이 있었던 밀란에서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좋았죠. 그때 밀란이 주축들을 좀 더 지켜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티아고 실바가 그 이후에 10년 동안의 커리어가 너무 꾸준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손흥민에게 오는 패스들을 미리 다 컷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티아고 실바가 경기 끝나고 인스타에 사진도 올렸는데 하필 손흥민 선수도 같이 찍혔더군요. 근데 누가 봐도 판정승 티아고 실바 쪽에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선제골을 넣었죠. 49분에 알론소가 코너킥 올렸을 때 하필 맨마킹은 또 알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뛰어들어왔을 때 알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렇죠. 이미 티아고 실바는 쉽게 점프를 했고 당연히 아주 빠르게 이제 머리를 갖다 댔었고 코너킥 상황에서 유슈팅을 한 번 더 있었고 경기 막판에 본인이 볼을 몰고 질주를 그냥 한번 쭉 했던 적이 있었죠. 이 플레이를 보면서 느껴진 건 역시 월드 클래스다. 그러니까 첼시에게 월드 클래스 센터백은 존 테리가 역시 기억에 남는데 존 테리 이후로 오랜만에 또 월드 클래스 센터백의 어떤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첼시의 색채는 수비에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첼시. 그 이전 첼시를 모릅니다. 제가 본 첼시는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나 강력한 수비가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국내 팬분들도 0405 시즌부터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종윤이 형이 말씀하신 것도 그때부터의 이제 수비 위에서의 그 무리뉴가 만들어낸 첼시의 그 수비 컬러잖아요. 0304 첼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라니에리 감독이었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로만이 돈을 넣기 시작해서 막 새로운 선수들이 쏙쏙쏙 들어왔는데 색채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첼시 특유의 어떤 독특한 그 이 웨인 구단 느낌의 뭔가가 있었단 네. 말이야. 근데 그 전부터 굴리트 있을 때도 첼시는 좀 웨인 구단 그래. 느낌이었어요. 그 선수경 코치일 때. 이탈리아 선수도 뭐 떨어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무리뉴가 오고 난 다음부터 강호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쵸. 그때 베이스는 수비란 말이야. 존테리. 그 0405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 기록 15실점이 말이 되냐? 38경기 15실점이. 진짜 과연 깨질까? 이런 지난 생각이 들어요.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깨라 했더니 안 됐잖아. 안 됐어요. 그것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팀 컬러면 좀 떠오르는 건 네. 있는데 존 테리 다음으로 또 한번 월드클래스 센터백의 어떤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까. 티아고 실바의 유일한 단점은 나이 때문에 체력 관리 좀 해줘야 된다는 그치?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형이야. 그렇죠. 84야. 네. 84년생. 그래서 보면 토트넘전 스탯은 지금 위와 같습니다. 보면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슈팅도 유효슈팅으로 이어지면 슈팅 정확도에 높게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100%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모두 나왔고 볼 리커버리 7번, 클리어링 6번, 경합 승리 5번, 인터셉트 3번까지 이 티아고 실바의 수비 앞에 어느 공격수가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이거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티아고 실바가 원래 실수가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 쭉 잘하는 선수인데 그 중에서 또 유독 잘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네. 어제 경기가 그 중에서도 잘했던 경기가 아닌가 날개를 싶어요. 좀 단 경기였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시 한번 티아고 실바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예. 자, 84년생 36살입니다. 아우 이거는 이제 크레이지 윈의 2호 아저씨랑 동갑이에요. 맞아요. 84년생이시죠. 저보다 한 살 형인데 왜 이렇게 아저씨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다라방 님도 84년생. 산드라바 84야. 로벤도 84년생. 로벤은 84지. 그렇죠. 1884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 동지죠. 84가 또 누가 있지? 신민아 씨가 84년생. 갯마을 차차차예요. 그래. 예. 인기가 많으시고. 그럼 84년생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티아고 실바 84년생. 놀라운 일이고. 자, 181cm.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키가 이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랜스퍼마켓 기준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작은 키입니다. 센터백은 181이면 작은 키예요. 근데 점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그치. 걸 뜻합니다. 네. 아까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라 얘기 드렸고 기본적으로 티아고 실바는 공중볼에서 밀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낙하지점도 잘 포착하고 점프가 좋고 그치. 보면은 몸이 좀 단단하죠. 네. 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코어가 좋기 때문에 상대하고 부딪혔을 때도 밸런스 유지가 잘 됩니다. 안 흔들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우락부락한 이런 엄청난 체육의 센터백은 아니지만 피지컬이 근육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단한 점은 밀란 시절부터 지금의 이제 첼시 시절까지 딱 그 10년을 봤을 때 장기 부상도 크게 없었고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겹쳤던 1920 시즌은 약간 몸 상태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았죠. 그땐 좀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시기 정도 제하고는 크게 부침 없이 기량이 계속 꾸준했었어요. 그런 점을 보면 자기 관리도 잘하고 기량 유지도 잘 되고 늘 꾸준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연장하지 않을까? 근데 네. 사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량이 훅 꺾이는 수가 그럴 있긴 수도 있어. 한데 이 선수가 나는 좋은 게 비단 베테랑 수비수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는 리더예요. 맞아요. 캡틴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잘 가지고 있는 선수고. 튜터링도 해줄 수 있죠. 그럼. 팀의 어린 뭐 이제 센터백으로 계속 뛰고 있는 트레보 찰로바나 크리스텐센 같은 그치. 선수들은 아마 좀 의지할 수 있는 저 형이지 않을까. 결국엔 텐센도 완전 좋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은퇴는 일단 첼시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첼시 팬들은 뭐 아주 나이 먹고 들어온 선수지만 이거는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에 보면은 마이년에 이제 접어드는 황공기에 접어드는 선수들이 막 U23 경기들 보러 다니면서 그 미넨의 울라히 골키퍼 그렇고 웨스트햄의 파비안스키가 최근에 웨스트햄 U23 경기에 그렇게 자주 나온대요. 그 막 코치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티아고 실바도 이제 연장을 좀 더 해서 코치 정도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견으로 그런 어떤 희망사항이 생기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아고 실바의 어떤 기량이 이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 이제 이 경기에 후반전에 골이 딱 터졌잖아요. 투웨이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라커룸 대화에 약간 비결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는 첼시가 오히려 토트넘한테 약간 당황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래 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누누도 사실 준비를 좀 잘한 느낌이긴 전반에는 잘했어요. 전반에는. 네. 근데 이제 후반 와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보면은 투웨이 감독이 스카이 스포츠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전반 45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케파와 티아고 실바는 활약이 좋았다. 이 얘기를 일단 했었고 이외에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이었고 끝까지 경합해주지 못했다. 근데 이 얘기에 힌트가 있죠. 네. 에너지가 부족했다. 저는
메이슨 마운트의 얘기였다고 봅니다. 이게 찍어서 얘기했다는 게 아니야. 네. 메이슨 마운트를 캉테로 바꿔주는 게 난 신의 한 수였다고 봐요. 맞아요. 마운트가 앞에서 약간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이었는데 캉테로 바뀌자마자 3-5-1로 바꾸고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원래는 마운트도 에너지가 좋은 선수지만 그렇죠. 선수마다 경기 때 네. 에너지가 발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운트도 워낙에 많이 뛰는 선수고 그렇죠. 이 선수가 많은 활동량이 장점인 선수인데 그게 안 나오면 나는 조금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첼시 램파드 때 이제 램파드 첫 시즌 때 그때 발목 쪽 부상 안고 뛰었을 때 마운트가 활동량 발휘가 안 되니까 좀 애를 먹었던 그래. 시기도 있었죠. 본인의 장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조금 쉬게 해줘야지. 물론 그때보다 훨씬 더 스텝업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캉테 투입도 그렇고 하프타임 동안 투에 감독도 얘기해준 부분이 있대요. 전반에는 선수단이 기술로만 영향력을 보이고 싶어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더비에서는 사실 기술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야. 왜냐면 토트넘 첼시는 현지에서 라이벌리가 그럼. 정말 빡세거든요. 굉장히 사이가 또 안 좋잖아. 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격적으로 경합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좀 더 뛰는 것이다. 그래서 선수들이 후반전에 전투적으로 임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에 만족스럽다라고 투에 감독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감독입니다. 좋은 감독입니다. 네, 진짜 대단한 감독입니다. 이건 저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선수단이나 구단과의 이슈가 있었던 것도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거 안 나오잖아요. 첼시 와서 이제 안 아무것도. 나오죠. 중도에 부임해서 일단 우승시킨 네. 것도 그렇고 저는 지난 시즌 우리가 투엘에 부임한 이후부터 첼시 경기를 진짜 거의 다 팔로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콘텐츠를 만들고 왜냐하면 그만큼 대단하니까. 너무 재밌죠. 네. 투엘을 보면 또다시 느끼죠. 와 축구가 진짜 감독발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한 팀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